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성장 과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취업 지원서를 쓸 때는 취업하기 전 학창생활,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고등학교 때 걸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. 학창시절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.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대학생활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.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보다는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,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일의 속성과 해야 될 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지요. 마찬가지입니다. 성장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에 저희가 큰 줄기를 잡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이라고 했고, 그 중에 학창시절도 이렇게 보냈고 성장 과정도 이랬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이렇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통으로 일관된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성장 환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소서 쓰는 법에 보면은 다 어느 지역에서 몇 년에 몇째로 태어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씁니다. 자상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.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원칙은 그렇습니다.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성장 과정을 꼭 처음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연대기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성장 환경부터 써야 한다. 저는 언제 태어나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하고 또 대학 학창시절 이야기하고 입사 후 지원 동기나 포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구성은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면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가장 먼저 쓰고 뒤쪽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읽는 사람이 필요한 요소부터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.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영업직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이다. 그런데 저는 형제가 5남매입니다. 5남매 중에 셋째나 넷째입니다. 그 사람 대인관계 좋겠습니까? 안 좋겠습니까? 그 한마디로 나는 대인관계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단번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. 또 나는 5남매 중에 맏입니다. 장남입니다. 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. 그리고 동생들 돌보면서 자랐습니다. 그 사람 리더십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있습니다. 그래서 몇남 몇째로 태어나고 부모님 어쩌고 이 이야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것도 옳지 않겠죠.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어떤 걸 드러내야 할 것이냐, 친구들 사이에 골목대장이었다, 개구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, 안 그러면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만 남형제들만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, 내가 도대체 나의 삶의 환경을 자라온 자서전을 쓴다라고 하면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원고지 2장 정도 면접에 갔을 때 취업을 위해서 내 살아온 환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콕 찍어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릴까,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성장 환경 역시도. 이제 성장 환경은 기업에서 왜 묻는가 하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 스스로를 설명해 가다 보면 내 어릴 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라고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강의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내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현재의 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놓으니까 이렇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
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맞은편에서 대부분 뭐 특별히 젊은 뭐 벤처기업이나 IT 기업이 아닌다 하면은 중역들이 면접을 보는데 50 이상 된 분들입니다.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쭉 보면 대충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 말은 에피소드만 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읽는 사람이 자기소개서 읽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. 팀장.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받고 하면 1명, 2명을 뽑는 건 아닐 겁니다. 적어도 몇 명 뽑습니다. 그러면 사장님께 지원 서류를 몇 명 뽑는데 5명을 뽑을 때 적어도 10명 정도권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원자들이 옵니다.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팀장님께 적어도 20명의 배 정도 되는 40부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어쩔 수 없이 조직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20명을 뽑는다고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? 진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근데 요즘은 많이 채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1명 뽑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또 별로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보는 입장에서는 몇날 몇년 태어나고 몇년 이렇게 되면 지루합니다. 따라서 호기심을 탁 끌 수 있도록 써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릴 때부터 순서대로 쭉 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 동기라든가 이렇게 기업 조사를 바탕으로 탁 쓰게 되면 일단 먼저 눈을 당기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, 성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가장 필요한 어떤 성격적 요소, 환경적 요소, 그 부분을 찾아서 에피소드를 조그만한 거 한두 개 탁 소개하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.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, 성장 환경에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성장 환경과 관련해서 전편일률적으로 쓰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치 큰 법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성장 환경에서 큰 줄기를 잡았던 거기에서 첫째, 둘째, 셋째 이렇게 이유를 밝혀나갈 때 나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요 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 한두 개를 찾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